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 극장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예매 창구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울려 퍼졌고 기다리던 관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웅성임이 터져 나왔다. 너 누구한테 말 대답이야? 네가 어디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그는 이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태도로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상대는 억울함이 가득 묻어난 목소리로 항변했다. 저도 관람료를 지불했고 접근성 기기를 요청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 상황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바로 손흥민 선수였다. 여느 때처럼 웃는 표정이 아니라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함부로 큰 소리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어.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다. 나는 매일 세계 각지에서 오는 VIP 고객을 응대해. 그런데 네가 누군지 몰라도 말이야. 잔소리는 질색이야. 이 극장은 우리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일 마음 없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은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다. 몇몇은 작게 수군거리며 이거 찍어둘 필요가 있어. 분명 문제가 될 거야. 하고 말했다. 누군가는 아니 저분 손흥민 아니야 라며 놀라워했고 또 다른 이는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저럴 수 있지 하며 혀를 찼다. 그 순간 로비 안은 순식간에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꺼져. 매니저의 마지막 말이 딱딱하게 부딪히자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주변 인물들은 일순 얼어붙은 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아무도 말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분위기는 냉담해졌다. 하지만 이대로 사건이 끝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가슴속에 울컥한 감정을 품은 채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봐야겠어. 지켜보던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나도 이 극장 자주 오는데 구독하고 있던 SNS 채널에 영상을 올려볼까? 다른 관객이 조용히 답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더 지켜보자. 그래, 그냥 넘어가선 안 돼. 또 누가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움켜쥔 채 긴장된 로비 한편을 떠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곧 극장 내 다른 직원도 달려올 거야. 끝까지 지켜보자고. 누군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마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듯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눈짓했다. 맞아. 아마 이 일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신랄하게 이어졌다. 분명 SNS에 퍼지면 파장이 클 텐데. 게다가 저건 분명 차별 같은데. 라는 속삭임도 들렸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최근에 접근성 기술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근데 여긴 아직도 저런 태도야. 지켜보던 여성이 기막혀 하며 말했다. 매장 한가운데 놓인 초대형 LCD 광고판에서는 할리우드 최신작 포스터들이 번쩍였고 로비아는 대체로 반듯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터져나온 이번 갈등으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 잠시만. 여기 스타 뮤비 플렉스 극장이라고 하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소문났는데. 한 관객이 예전부터 궁금했던 듯 힐끔 매니저를 보며 중얼거렸다. 맞아. 청담동에도 같은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도 VIP 위주로 운영한대.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작게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관객도 적당한 돈 내면 들어올 순 있지. 다만 직원들이 VIP 중심으로 돌아가니 우릴 좀 홀대하는 편이야. 로비 한편에선 다른 직원이 무정의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본사 측 지침은 아직 네,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곧 시선을 들어 손흥민 쪽을 바라봤다. 주위 관객들의 눈길이 그의 입술 움직임을 쫓았다. 대체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숨죽인 공기가 다시 한번 무거워졌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또 다른 직원이 안내 마이크로 공지하듯 외쳤다. 지금 극장 측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잠시 안내가 지연되고 있음. 잠시만 로비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뭔 내부 사정이야. 누군가 속삭이자 곁에서 쉿, 저 매니저가 실세라는 말 들었어. 조심하는 게 좋을걸.
하고 답했다. 로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대화가 뒤섞이며 이 극장이 유명세와 함께 얼마나 권위적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 순간 손흥민이 로비 한쪽에서 자리를 살짝 옮기며 숨을 고르듯 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곧 무언가 결심한 듯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요, 혹시 매니저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톤으로 물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이 주저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그러니까 손흥민 씨죠.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서 조용히 넘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 저희도 사건을 커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접근성 기기를 빌려달라는 게 복잡한 일인가요? 그저 자막이 필요한 관객은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까? 손흥민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 영화 관람객이라면 누구든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본사 규정도 있고 국내 제도랑 맞물려서 절차가 까다롭습.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문제라서. 직원의 말이 흐릿해졌다. 그럼 제가 이 극장에서 자막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이런 모욕을 감수해야 한단 말인가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실렸다. 지켜보던 몇몇 관객이 다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헐, 지금 녹화 중인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 속삭이면서 촬영각을 맞추는 사람도 있었다. 라이브로 틀어봐야 하나? 옆에서 두리번거리는 이도 있었다. 앞으로 더 지켜보자. 분명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필요할 거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구경하던 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거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곧바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이미 유명 인물 관련이라 파장이 더 클 거야. 그래도 혹시 알아. 이렇게 이슈가 되면 극장 측이 뭐라도 바꿀지. 또 다른 사람이 희미하게 웃었다.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그때 아까 고함을 질렀던 매니저가 뒤늦게 노려보며 다가왔다. 아직 안 갔어?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리 극장은 화려한 서비스로 유명하다고. 네가 뭘 요구하든 우리가 굳이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표를 끄는 고객 아닌가요? 게다가 이런 접근성 도구는 이미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옆에서 어느 관객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네가 뭔데 우리 정책의 참견이야. 매니저가 재빠르게 시선을 돌려 그 관객에게 독하게 내뱉었다. 여긴 한국이야.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린 몰라.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이 극장들에도 새롭게 장비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또 다른 관객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게 사실이면 손흥민 씨처럼 필요한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딴 건 아직 도입 계획에 불과해. 내가 아는 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없어. 매니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날카롭게 말했다. 난 극장이 이윤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굳이 번거로운 시스템에 돈 쓸 이유가 없잖아. 사태를 방관하던 직원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저분 말투 정말 심하네. 손흥민 선수한테 저렇게 막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이게 BP 극장이면 더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군거림이 커졌다. 손흥민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건 극장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겁니. 제가 축구 선수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관객으로서 공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하다니 이런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냉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자막 안 보이면 그냥 다른 극장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여기서 생트집이야? 그러자 관객 중 한 사람이 외쳤다. 말도 안 돼. 접근성은 누구나 누릴 권리 아닙니까? 이미 해외에선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잖아요. 매니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몰라. 그런 거엔 관심 없어. 어차피 대부분의 관객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난 뭐가 되나요?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 말대로 다른 곳으로 가도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보겠죠. 특히 해외에서 온 손님이나 혹은 저처럼 특정 상황에서 자막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매니저는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 거만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내가 네 사정까지 감싸줘야 해? 주변 관객 중 몇 명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건 너무 무례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이 갈등이 단순히 손흥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장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대중적 비판으로 번지고 있었다. 우리 그냥 SNS에 다 올리자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금방 퍼질 거야. 한 학생이 옆 사람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라이브를 켠 사람도 있을 텐데. 응, 나도 몇몇 친구한테 공유했어.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번쩍 들어 보였다. 지금 시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곧 난리 날걸. 이 말을 들은 매니저는 약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뭐,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그뿐이야. 지금 이 순간도 본사에서 나에게 권력을 위임해둔 상태니까. 본사에서 권력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라고 했겠지요. 손흥민은 날이 선 목소리로 반박했다. 당신이 마음대로 고객을 무시하라고 준 권력이 아닐 텐데요. 유명하다니 좀 특별 대우라도 받을 줄 알았나? 착각하지 마. 매니저는 비아냥거렸다. 공짜 서비스 챙기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여. 그러자 뒤에서 놀란 관객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 손흥민 선수가 공짜 바라겠어?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극장 직원 몇 명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더니 조심스레 다가왔다 한 여직원이 머뭇거리며 매니저에게 말했다. 실은 본사에서 접근성 강화 프로젝트 진행 중이긴 합니. 곧 자막 기능이 포함된 음향 기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헐리우드 스튜디오 측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분명히 공문이 내려왔습. 제가 사내 메일로도 확인했거든요. 이 극장 역시 시험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된다고. 여직원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매니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여직원을 노려보며 손을 휘저었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 하지만 아직 공식 시행도 안 됐고 다 정해진 바 없잖아. 시범 운영이라 해도 언제 진행될지 몰라. 손흥민이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나직이 물었다. 그렇다면 극장이 공식적으로 새 기술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저 같은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면 늘 이런 식으로 모욕당해야 합니까? 그러자 직원과 매니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순간 침묵했다. 글쎄, 규정상 새 설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듣고 있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손흥민이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저는 사실 축구 시즌이 잠시 쉬는 동안 한국에 와서 연휴 틈타 할리우드 영화를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영어 자막이 필요해서 그 접근성 기기를 쓰려고 했던 건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 LA에서도 캡션 글래스가 이제 점점 확대될 거라는 기사도 접했고 곧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거든요. 하하, 그런 기대는 접어. 여긴 내 말대로 LA가 아니니까. 매니저가 비꼬듯 대답했다. 이때 옆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한 관객들이 아니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며 큰 목소리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손흥민이니까 그렇지. 일반인이었으면 더 심한 취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린 그냥 조용히 당해야만 했겠죠. 그러니 이 사태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해. 한 무리의 관객이 점차 한마음이 되어 매니저의 태도를 비난했다. 빨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해야 해. 매니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지? 저 친구가 특별 취급을 요구해서 문제를 일으켰잖아. 손흥민이 입술을 깨물다 끝내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원한 건 단지 적절한 환경에서 영화 한 편 편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리고 이건 저만이 아닌 분명 다른 분들도 필요로 할 거예요. 아직 국내법상 강제할 조항이 없으니 무리야. 매니저는 표정을 굳힌 채 단호했다. 나는 규칙을 집행할 뿐 누구를 차별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지. 그 순간 한 노년의 관객이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다.
규칙을 집행한다기엔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청력 문제가 있는 지인을 모시고 영화 보러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분은 결국 울면서 나갔죠. 그때 이후론 이런 극장 안 온다고 했었는데 오늘도 똑같네요. 매니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군요. 있었던 일을 부정할 순 없죠. 노인은 덤덤히 답했다. 하지만 그때 당신네 극장이 사과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마음 다치진 않았을 겁니다. 직원들끼리 다시 한번 귓속말이 오갔다.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 개선이 필요할 텐데. 그들 가운데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매니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틀어쥐려는 듯 목소리를 키웠다. 그래서 지금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 시범 운영이니만큼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야지. 난 지침에 따르는 것뿐이야. 그런데 따르는 것뿐이라는 분이 아까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꺼지라 했잖아. 관객 한 명이 분노를 주체 못하고 소리쳤다. 그건 규정도 뭣도 아니고 그냥 무시고 욕이잖아요. 그건 매니저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더듬거리더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잠깐 과하게 반응한 거지. 실은 어쩔 수 없었어. VIP들이 대거 몰려서 정신이 없었거든.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VIP 손님이라면 더더욱 이런 접근성 지원에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들이나 지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참,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죠. 옆에서 한 여성 관객이 맞장구 쳤다. 누가 내일 다칠지, 누가 어느 순간 다른 도움이 필요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매니저는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목소리를 낮췄다. 그만. 일단 시끄러우니 다들 흩어지고 영화를 보든 아니면 돌아가든 알아서 해. 너무 뻔뻔하네요. 다른 관객이 혀를 차며 반응했다. 이 일을 그냥 묻어두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미 영상 찍힌 것도 많을 테고. 매니저는 다시 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올리고 싶으면 올려. 나야 상관없어. 내가 쫓겨날 것 같아? 본사와 친분이 얼마나 큰데. 직원들은 난감한 듯이 서로를 쳐다봤고 관객들은 침통한 기색으로 모두가 웅성거렸다. 그러다 한 관객이 용기를 내어 매니저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지금 매니저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라이브로 송출된 것도 있을 겁니. 그래도 괜찮으신 건가요? 매니저는 살짝 흔들렸으나 끝까지 목소리를 깎지 않았다. 난 두렵지 않아. 할 말은 해야지. 그러자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팀 소속이라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지만 공식 허가 없인 제가 바로 움직이긴 힘들어요.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환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환불보다 정말 문제가 뭔지 당사자가 알게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습. 그냥 돈을 받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라는 건 이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본사 임원이 오면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여직원이 간절한 표정으로 간청했다. 매니저는 그녀를 째려보며 소리쳤다. 지금 임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괜히 큰일 만들지 마. 영업에 지장만 생길 뿐이야. 그때 주변 관객들은 이건 완전히 직권남용이네. 참다 못해 터질 일이 결국 터졌어. 라고 수군거렸다. 한 중년 남성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있는데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세.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을 드려볼까요? 손흥민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고맙습. 아직 법적 대응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해지면 의논해 볼게요. 매니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비웃음을 보였다. 변호사? 좋아, 불러와. 나에게 아쉬울 거 하나 없어. 극장 한쪽에서 보안 직원들이 웅성이며 대기했다. 무력 충돌이라도 벌어질까봐 대기하라고 한 것 같아. 누군가 소공어리자 옆에서 에이, 손흥민 선수가 먼저 폭력을 쓸 리 없지 하고 도리질했다.
점점 말이 겹치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매니저와 관객들 간의 실랑이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관객을 내쫓으려 하시는 겁니까? VIP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나요? 정말 끔찍한 태도예요. 다시는 이 극장 안 와요.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로비는 마치 작은 시위 현장처럼 변해갔다. 결국 어떤 이가 매니저님, 당신 이름과 직책 밝히세요. 라고 요구하자 매니저는 경멸 어린 웃음을 지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치 않아. 어차피 이 극장이 잘 나가는 한 내 자리는 안전해. 너희가 SNS에 올리든 어디에 고발하든 결국 흐지부지 될걸?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아니, 저 사람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네. 이 영상을 최대한 퍼뜨려야겠어. 손흥민은 차분히 숨을 고르며 결국 강경해진 눈빛으로 매니저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그 절차라는 걸 저도 배워가야겠네요. 아, 그럼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으시겠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매니저는 결국 마지막 결정타를 내리듯 말하고는 등을 돌려버렸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들끓자 관리자가 다급히 뛰어와 외쳤다. 잠시만, 다들 진정해 주세. 저는 본사에서 파견된 지배인입니다. 남자 지배인은 숨이 찬 목소리로 매니저와 관객들 사이에 서더니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대략 들었습. 정말 죄송합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근성 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매니저는 얼굴에 불만을 잔뜩 띠고 있었다. 지배인님,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 영업이 망가집니다. 지배인은 격앙된 매니저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달랬다. 차분히 있어요. 이미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까부터 너무 늦지 않았나요? 한 여성 관객이 날카롭게 지적하자 지배인은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 당사자이신 손흥민 씨와 다른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 측 직원이 심한 말을 했고 이는 분명히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매니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결국 지배인이 자신의 상급자임을 의식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손흥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주변 관객들도 숨을 죽이며 그의 답변을 기다렸다. 우선 매니저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내부 징계를 검토하겠습. 그리고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곧 시범 운영 예정인 장비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의하겠습. 실제 시행 시점은 아주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당장 도입하긴 어렵지만 절대 남의 일처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와 안도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그래도 대응을 하긴 하네. 처음부터 저렇게 하면 좋았잖아. 매니저 그 사람 사과는 안 하나? 매니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한 관객이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라고 쏘아붙였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다소 껄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손님을 응대하는 방식이 지나쳤습.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듣는 이들 사이에서 조심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태도를 고쳐야지 라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생각보다 차분한 어조로 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다만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이 대우받지 않도록 진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 지금은 제가 조금 유명해서 일이 커졌지만 제도가 없다면 뒤이어오는 분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테니까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속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 그리고 직원 교육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고조됐던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듯했다. 이제야 뭔가 말이 통하네. 그럼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지. 맞아, 지금 사과로 끝내면 안 돼.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매니저는 표정이 여전히 굳었지만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진 않았다. 제가 잘못했습. 단순히 제 직책을 내세워 무시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듯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저도 축구하면서 실수도 많이 해봤습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엔 공감합니다. 매니저가 억지로라도 눈을 맞추며 작게 웃었다. 저도 오늘 일로 많이 배웠어요. 권한이 곧 권리가 아니라는 걸, 대우받을 자격 있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지배인님, 혹시 이 일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관객이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그러자 지배인은 마이크를 잡고 답했다. 곧 저희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접근성 기기 도입, 현황과 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 그리고 이번 건을 계기로 사내 인권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네. 이런 일이 앞으로 더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어 서로 이야기했다. 손흥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 여러분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 관객이 활짝 웃으며 손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영화관에서도 멋지네요. 다만 이런 일로 유명해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격려했다. 그러게요, 손 선수 파이팅! 곳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퍼졌다. 그러자 지배인은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다시 목소리를 냈다. 오늘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겠습. 저희를 계속 주시해 주시고 혹시라도 개선이 미흡하면 언제든 의견 주세. 관객 한 분 한 분의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실제로 변화가 생긴다면 제가 꼭 제 SNS 구독자들에게도 알릴게요. 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들며 웃었다. 같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배인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매니저 역시 따라 목례했지만 아직도 어색해 보였다. 손흥민은 조용히 매니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 일로 서로 불쾌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겠죠.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손을 잡았다. 네, 조회송했고 그리고 고맙습. 이렇게 끝내지 않고 대화할 기회를 주셔서요. 옆에서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보탰다. 순간 로비 안의 공기는 한결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누군가 오늘 일로 이 극장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하자 또 다른 이가 네, 그럼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극장도 보고 배울 겁니다. 하고 답했다. 또 누군가는 이 사건 SNS에 올리긴 할 텐데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다행이네요. 라며 영상을 멈췄다. 그 사이 지배인은 다음 상영 시간을 챙겨보며 혹시 영화를 계속 보실 분들은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준비하겠습. 또 손 선수께서는 저희 쪽에서 특별히 음향 보조 기기라도 마련해 두 개 습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대한 돕고 싶어요. 라고 안내했다. 감사합니. 저도 이왕이면 오늘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저는 축구만큼이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체인 극장들이 할리우드 접근성 기기랑 협력해서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관객들도 우리도 응원해요. 다음엔 좋은 소식만 듣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했다. 결국 상황은 수그러들었고 사람들은 줄을 다시 서서 자신이 예매한 영화를 보러 들어갈 준비를 했다. 매니저는 여전히 실수를 만회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관객을 안내하며 분명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려 애썼다. 오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나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내일도 이 극장으로 와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생각이야. 한 남성이 일행에게 말했다. 같이 보러 올래? 그래, 다음엔 진짜 제대로 된 서비스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 일행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혹시 안 바쁘면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립시다. 더 많은 사람이 알면 극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변하겠죠. 어떤 사람은 로비에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 라이브를 종료했다. 오늘 정말 배운 게 많네. 한 젊은 남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접근성이라는 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란 걸 다시 실감했어.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지만 주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구나. 다들 힘을 합치면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의 친구가 힘차게 대답했다.
매니저는 조용히 주변 정리를 도우며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제부터 교육 다시 받아야겠다. 내가 많이 부족했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손흥민은 잠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마 에이전트나 지인들과 연락하는 듯 보였다. 조금 시끄러워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받고 개선을 약속받았으니 다행이네요. 큰 소문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손 선수, 혹시 이번 일로 인터뷰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팬이 조심스럽게 묻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뭐, 진실 그대로 말해야죠. 혹시 다른 분들도 똑같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모두에게 고맙습. 오늘 많은 걸 느꼈고 같이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보시면 목소리를 내주세. 그래야 점점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이야기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한 관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 선수, 다음 축구 시즌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은 비록 불쾌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협력으로 마무리되네요. 손흥민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관객들은 하나둘 극장 상영관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앞으로 더 많은 극장이 이런 기술을 도입하겠지? 미국에서 시작된 움직임이면 한국도 머지않아 적극적으로 바뀔 거야. 결국엔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야 한다는 결론이네. 맞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함께 나서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로 변했고 몇몇은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방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다 잘 해결됐어! 라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배인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 극장이 진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편안히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앞장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로 화답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고 직원들도 웃으면서 로비 청소와 안내를 재개했다. 그렇게 소란스럽던 극장 로비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다.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겠다. 라는 결심을 품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야겠어요. 로비를 빠져나가던 한 관객이 휴대폰을 살펴보며 말했다. 다음번엔 더 진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고 내일 이야기부터는 다들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해요. 그렇게 영화관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후에도 사람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SNS에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한 번씩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은 그래,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다음번에 만나면 또 함께 해결해 나가자. 라는 다짐을 하듯 화면을 터치하며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도 말했잖아. 작은 실수 이유가 중요하다고. 나도 내 일상에서 혹시 무신경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가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이야기를 주변에 전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자. 한 관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곧 많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 보면 더 힘을 발휘한다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같이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사람들이 극장을 떠나자 어둑해진 밤 공기 속에서 함께 하자는 울림이 작게 퍼져나갔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죠? 누군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어쩌면 내일 이 극장이 진짜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러 또 올지도 몰라요. 구독과 팔로우 해두면 업데이트 빨리 알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아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희미하게 울리며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오늘 일로 인한 움직임은 이미 커다란 물결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